자, 고등학교 1학년 첫 과정의 공통수학 1이 첫 단원에 구성되어 있는 게 다항식을 주로 다루는 파트인데, 이쪽에서는 기본적인 다항식의 용어와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연산법, 그 다음에 조금 더 단원으로 본다면, 그 다음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다항식을 다루는 파트니까 다항식에서 필요한 용어들이 있겠죠. 많이 보던 용어들 아닌가요? 그죠? 중학교 1학년 때나 2학년을 거쳐서 많이 했었던 용어들인데, 수학에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들을 보통 항이라 부르고, 항은 기본적으로 다항 종류 안에 단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항인데 단항이 아닌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 다항의 종류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뭐 2라든지 아니면 x, 아니면 2x 뭐 이런 것들 있죠. 항과 항 사이가 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단항이고, 여기는 항과 항 사이가 덧셈으로 되어 있는 것, 2와 x의 덧셈. 뭐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2와 x를 곱한 건 단항이지만 2와 x를 더한 거는 다항이 되죠. 단항이 아닌 다항이 돼요. 그래서 다항식의 정의는 여기 나와 있어요. 다항식의 정의는 항이 한 개 이상이면 다 다항식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다항식 그러면 항이 여러 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항이 한 개여도 다항이에요. 한 개 이상이 모두 다 다항식이 되고, 그때 수나 문자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얘를 우리는 항이라 부르며, 그 항 중에도 숫자만,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고, 여기서 특정 문자가 중요한 단어인데,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항을 결과적으로는 상수항이라 불러요. 그 다음 개수,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통 개수라 부르죠.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까지 안 배웠거든요. 개수는 어떤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뭐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고등학교 넘어오면 그 개수가 꼭 숫자로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정 문제에서 원하는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다 개수가 됩니다. 3번, 다항식과 다항식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차수는 하나의 항에서 특정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 특정이라는 단어 또 나왔죠. 어떤 특정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가 차수가 된다. 그래서 x의 차수를 말하시고 그러면 결국 그 특정 문자가 x가 되는 거고, y의 차수를 말하시고 그러면 그 특정 문자는 y가 되는 겁니다. 다항식의 차수, 다항식에서 차수 가장 높은 것,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항 중에서 뭐 2차도 보이고 1차도 보이고 상수도 보인다면 이 전체 다항식은 2차 다항식이 되죠. 나와 있는 항 중에 차수 가장 높은 것을 보통 우리는 그 다항식의 차수로 정의하며, 동류항은 두 개가 나타내죠. 문자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차수가 동일할 때 그들을 우리는 동량이라고 부른다. 동량끼는 덧셈 뺄셈이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 있는 표현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시는 거니까 뭐 불편하진 않으시겠지만 간단한 예 보시면 여기 있어요. 예 보면 다음 다항식, 이게 지금 2번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 다항식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6. 자, 이 다항식에서 5xy에서 x에 대한 개수는 5y다. 이게 무슨 말이지? 5xy는 항이 있는데 거기서 x에 대한 개수란 뜻은 x만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x만 문자로 보면 5만 개수인 게 아니고 x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개수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5y가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 식은 x에 대해서는 몇 차식입니까? 그러면 x에 대해서는 3차식이죠. 여기 x의 세제곱, 얘는 x의 제곱, 얘는 x 없고 얘는 x의 1차 상수. 그럼 x의 차수로 본다면 가장 높은 건 3차식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특정 문자가 x에 대한 문자식으로 배열하라고 했으니까 상수항은 x 없는 항, 이게 전부 다 상수항이 돼요. 그럼 x 있죠? x 있고요. 얘가 x 없어요. 얘 x 있죠? 얘가 x 없어요. 그래서 x 없는 얘네들을 모아서 쓴 게 상수항이 된다. 그럼 만약 이거를 내가 y에 대한 차수로 정리한다면 y는 가장 높은 차수가, 여기는 y 없죠? 얘 y 있고
얘 y 있고 얘 y 있는데 얘 y 2차, 얘 y 2차, 얘 y 1차 이렇게 되네요. 그럼 쓰고 나서 보니까 y의 차수는 가장 높은 게 2차예요. 그럼 y에 대한 차수, y에 대한 잘못 써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잘못 써진 것 같아요. 어딘가에 이게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4제곱이든지 아니면 얘가 4제곱이든지 둘 중에 하나 4제곱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4차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죄송해요.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상수항은 y가 없으면 다 상수항이죠. 얘 상수항. 얘 y 있으니까 아니고 얘 y 있으면 상수항 아니고 얘 y 있으니까 상수항 아니고 얘가 y가 없어요. 그래서 3x 세제곱 플러스 6이 상수항이 된다. 그리고 식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여기 어딘가에 얘든 y가 4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이상한데 어쨌든 오타를 나중에 찾아낼 테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다시 나중에 보는 걸로. 여기 오타를 좀 찾기 애매하니까.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대략 아셨죠? 그런 내용으로. 그럼 다항식 정리하는 방식인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뭐 따로 이렇게 쓰면서도 안 할 거고 다항식을 정리할 때 특별한 언급 없으면 우리는 보통 차수가 높은 것부터 뒤로 내려가면서 작은 걸 쓰죠. 그런 것을 보통 내림차순이라 불러요. 차수를 내려가면서 정리하는 거. 반대로 차수를 낮은 것부터 뒤로 가면 갈수록 크게 쓰는 게 오름차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름차순을 잘 안 쓰잖아요. 내림차순을 쓰지. 근데 굳이 한번 해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굳이 해보자면 x에 대한 내림차순식을 정리하시고 그러면 x를 문자로 보고 x에 대한이란 말이 붙었으면 x를 문자로 보고 y는 숫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3x 제곱이 최고차항이고 그다음 여기는 x와 여기는 4x를 붙여서 이렇게 계수를 만드는 거예요. 동량 처리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x 없는 y제곱, 여기 x 없는 마이너스 2와 여기 없는 플러스 1, 얘는 그냥 x에 대한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순 쭉 쓰면 내림차순이고 오름차순은 반대를 쓰면 오름차순이에요. 뒤에서부터 쓰면 오름차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x에 대해 정리하지 말고 이제 2번 y에 대해 정리하시고 그러면 그때는 y를 문자로 취급하고 x는 상수로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y의 최고창, y 제곱이 있을 테고 그 다음 y가 하나 있는 것,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가 y의 개수,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가 y의 개수 그걸 붙이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빼내면서 x 플러스 2y로 표현되고 y 없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얘네가 상수항으로 됩니다. 거꾸로 써주면 오름차순이 돼요. 특별한 말 없으면 오름차순은 잘 쓰지 않죠. 자, 여기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덧셈 뺄셈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동량으로 덧셈 뺄셈 하는 거라 단원이 다항식을 연산하는 파트라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니까 뭐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밑에 있는 그 법칙 있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덧셈은 앞뒤의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답은 동일하며 결합 법칙, 가로의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거죠. 가로의 위치를 바꾸어서 누구 먼저 덧셈할 겁니까? 근데 덧셈은 자리 바꿔도 되고 자리는 안 바꾸지만 계산의 순서를 바꿔도 전혀 관계없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여기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과제를 집에서 좀 하시기 바래요. 지수법칙,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인데 지수법칙은 중2 때 배웠던 법칙이죠. 가끔 여러분 학년이 헷갈릴 때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예비 중이잖아요. 이제 2학년 될 거라 지수법칙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수법칙 얼마큼 기억하는지. 지수법칙 종류는 총 몇 개 있었죠? 지수법칙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그때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하면서 몇 개의 공식을 배웠죠. 몇 개인지 기억해요? 기억 안 나나요? 이거요. 첫 번째, 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면 a의 m 플러스 n제곱입니다. 이런 거 배웠죠?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게 되면 풀이가 이제 셋 중에 하나였어요. 만약 m이 n보다 크다면 그때는 같은 밑끼리 밑을 하나 쓰고 지수는 순서대로 앞에서 뒤를 빼준다. 근데 만약 m과 n이 같다면 그때는
결국은 밑도 같고 지수도 같아졌기 때문에 같은 수를 나눈다는 뜻은 답이 1이다 라는 표현이죠. 만약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다면 그때는 밑을 a로 쓰되 뒤에 있는 지수,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빼고 이걸 분의 1로 처리한다. 이런 걸 배웠어요. 세 번째, a의 m제곱에 다시 n제곱 하시는 거죠. 그럼 얘는 a의 지수를 거듭 제곱하게 되면 두 개의 지수는 서로 곱한다가 되고,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다 보니까 앞뒤 순서 바꿔도 되고,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처럼 이쪽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a의 n제곱에 전체 m제곱 했다고 봐도 된다. 결국은 지수를 거듭 제곱하면 곱할 수도 있고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아시죠? 지수끼리 서로 자리 바꿈도 가능하다. 다음 네 번째, a와 b의 전체 m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지수 분배라고 해서 배웠죠. a에도 m제곱, b에도 m제곱. 다섯 번째, b분의 a의 전체 m제곱. 얘는 지수 분배, b의 m제곱, a의 m제곱. 근데 이렇게 칸을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 써드는 이유가 얘네 앞에 있는 3개와 뒤에 있는 2개는 쓰임이 약간 다른 지수 법칙들이에요. 앞에 있는 3개는 언제 쓰는 거냐면 밑이 같을 때, 쓰는 지수 법칙들이에요. 같은 밑을 가졌을 때, 혹은 눈에 보이기는 같지 않지만 뭐 이런 것들이죠. 2의 a제곱 곱하기 4의 b제곱. 눈으로 보면 같은 밑 아니지만 이건 분명히 변환이 되거든요. 이렇게 2의 제곱의 b제곱, 얘는 2의 a제곱 곱하기 2의 2b제곱. 같은 밑이 됐죠 이제? 그럼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을 한 번 쓰고 지수는 덧셈 한다. 이렇게. 어쨌든 같은 밑을 취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앞에는 3개 공식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근데 뒤는 밑이 다를 때, 같은 밑을 취할 수 없을 때, 근데 알고 보니까 지수가 같네? 지수를 같게 만들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오른쪽에 있는 2개 공식을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곱셈 공식은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통 전개라 부르죠. 분배 법칙에서 나열하는 것을 전개라 부르고, 전개에서 동류항끼리 모아서 만들어진 이 식을 보통 전개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곱셈 공식은 기본적으로 전개식을 통해서 분배를 통해서 전개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공식이다. 여기는 그냥 이게 파일이 약간 뭐가 문제가 있군요. 네, 이게 지수 법칙 써놓은 거죠. 결국 위에는 지수 법칙 써놓은 거예요. 자, 이쪽은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네. 이런 거 뭐 간단하게나마 12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걸 전개했을 때 x 세제곱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 전개하라고 때 다 전개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얘만 만들면 되잖아요. x 세제곱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이쪽에 있는 항에서 상수항을 뽑아줄 때 이쪽에서는 x 세제곱이니까 5x 세제곱을 뽑아주셔서 곱하면 되죠. 그럼 5x 세제곱항이 나올 테고, 여기서는 3x를 뽑고 여기서는 2차를 뽑아야죠. 4x 제곱을 뽑을 때. 그럼 12x 세제곱 뽑히고, 여기서 2차를 뽑고 여기서 1차를 뽑을 때 2x 뽑을 때 그럼 4x 세제곱이 되고, 이쪽에서 3창을 뽑고 이쪽은 상수를 뽑을 때 12x 세제곱. 그럼 따라서 x 세제곱 개수는 5 플러스 12 플러스 14 플러스 12가 되네요. 네, 그 답을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24에 38, 38에 43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여기 밑줄 칠까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떻게 됩니까? 다 전개해야 되는 거. 이건 결국은 다 전개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거 다 전개됩니까? 이렇게 하나씩. 4번. 그럼 얘도 4번, 얘도 4번. 총 12번을 분배해서 동량끼리 모은 다음에 전개식을 완성해놓고 나서 그 중에 개수와 상수를 다 골라서 답을 써야 돼요. 아, 이건 좀 곤란하죠, 사실. 좀 곤란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전개하게 되면 몇 차 다항식이 나오죠? 여기 2차, 여기 3차가 최고차항 되어 있잖아요? 곱하면.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되니까 5차 다항식이 돼요. x 5제곱 5차 다항식.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 있죠.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5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를 전개하면 5차 다항식이 나올 테니까 맨 끝에 있는 상수항, 내림차를 써본다면 오름차 써도 상관없으니까 상수항만 써본다면 걔를 A0로 합시다. 그 다음에 1차항 나올 텐데 그 1차항 개수를 A1이라 할게요. 이렇게. 그럼 2차항 개수는 A2, 3차항 개수 A3, 4차항 개수 A4, 5차항 개수 A5라고 뒀다고 칩시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죠?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것.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A0, A1, A2, A3, A4, A5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얘만 이렇게 뽑아서 여기 있는 식에서 얘만 이렇게 얘네들만 이렇게 뽑아내서 덧셈할 수 있는 방식은 뭘까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교과를 다 배웠으니까 왼쪽에 있는 식을 전개하면 오른쪽 식이 되죠? 그러면 이 등식 자체는 무슨 등식이에요? 항등식이죠, 그렇지? 이건 항등식이에요.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일치하거든요. 항등식이에요. 그럼 항등식은 x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늘 참이된다는 뜻이니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겠죠. 여기 x에다 얼마를 딱 집어넣으면 얘네가 주룩 나와요. 1. x에 1 집어넣읍시다. 우변식에 먼저 집어넣을게요. x에 1 집어넣으면 a0부터 얘가 1 집어넣으면 곱하기 1이야 생략. 곱하기 1이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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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주룩 얘네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항등식이니까 우변에 x에 1 대입하면 좌변도 x에 1 대입해야 되죠. 앞쪽 가로는 2, 마이너스 1, 플러스 3. 뒤쪽은 5,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계산만 하시면 돼요. 4 곱하기 3, 4, 5.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어 있죠? 전개식에서 상수항과 개수를 포함한 모든 총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관계식에 x에 1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중3 때 배웠던 곱셈공식 기억해요? 중3 교과에 배웠던 곱셈공식.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가 중3 때 배우는 곱셈공식이에요. 이렇게 4개가. 처음에 배웠던 것 1번.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 합의 제곱식이죠. 그럼 이런 거지. 1 더하기 2를 제곱하시고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얘는 3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은 9가 되고 얘는 합쳐봐야 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답이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은 일단 앞에 있는 항의 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뒤에 있는 항의 곱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이고 두 개 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 식은 일단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빼기 앞에 있는 항과 빼기 뒤에 있는 항을 서로 곱해서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은 뒤에 있는 항의 제곱의 합을 계산한다. 그다음 2번은 합차의 곱셈공식. 위는 둘 다 합을 곱하는 경우 아니면 둘 다 차를 곱하는 경우 인 케이스라면 2번에 있는 거는 한 번은 두 개를 더한 항, 한 번은 두 개를 뺀 항. 합과 차를 곱하는 곱셈공식은 분배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a제곱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ab가 이렇게 되면 플러스 ab랑 지워져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제곱 나와서 결론은 합차를 계산하게 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나타나겠죠. 그 3번과 4번은
전개 공식 할 때 굳이 외우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풀면 됩니다. 이런 걸 오히려 막 계산해서 숫자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냥 직접 x제곱에 얘네들이 동량이거든요. 동량 덧셈하고 마지막 상수항 처리하고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 3번은 체크를 해둬야 될 게 인수분해 할 때라든지 나중에 뭐 2차 방정식 싶을 때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인수분해 할 때는 이 모양을 기억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인수분해 때문에라도 이 공식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4번은 별로 의미 없어요. 뭐 외우지 마세요. 이건 전개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거 뭐 어떻게 일일이 다 대입합니까? 4번은 그냥 따로 외우지 마라. 저런 게 있다. 저렇게 나오면 그냥 분배해라. 저런 게 뭐예요? 그러면 가로 두 군데에서 각각 두 개항을 가졌는데 다 다른 모양이에요. 어느 하나도 똑같은 항이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냥 분배해서 계산하는 게 유리하다. 그나마 3번은 하나라도 같다는 뜻이거든. 하나는 같다라는 뜻인데 4번은 그렇지 않아요. 다 그냥 분배하는 게 낫다는 뜻이고 이제 5번부터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곱셈 공식인데 5번은 3번을 살짝 변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3번을 살짝 변형. 자, 보실까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곱셈 공식인데 이거를 저런 공식을 만드는 과정에 이런 계산법이에요. 어쨌든 곱셈 공식, 이걸 전개해서 전개식을 만든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가로에서 항을 하나 뽑아내야 돼요. 그 뒤에 있는 가로에서도 항을 하나 뽑습니다. 그 걔네를 곱한 게 x제곱이라는 항이 나타나요. 앞쪽에 있는 항에서 x를 뽑아주고 뒤쪽에 있는 항에서 플러스 b를 뽑아주게 되면 얘는 bx라는 항이 나오죠. 앞쪽에서 a 뽑아주고 뒤쪽에서 x 뽑아주면 얘는 ax라는 항이 나와요. 앞쪽에서 a 뽑고 뒤쪽에서 상수 b를 뽑아주면 얘는 ab라는 항이 나타나죠. 그러다 이제 얘네들이 이제 동량이 돼서 이게 a 플러스 bx 꼴이 돼요. 이걸 쓴 게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런 꼴로 전개되더라 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기준을 누구 잡냐면 이걸로 기준을 잡아요. x가 곱해진 횟수가 가장 많은 게 몇 번입니까? 그러면 2번이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은 x를 기준에서 본다면 그 다음은 x를 곱해진 횟수가 가장 많은 거는 한 번이겠죠. 근데 뽑아낼 때 앞쪽에서 x를 뽑고 뒤는 x 아닌 항을 뽑고 혹은 뒤에 있는 항에서 x를 뽑고 앞에서 x 아닌 항을 뽑으면 x에는 1차가 나와요. 마지막은 이제 x가 없는 항들, 상수항들만 뽑아서 그런 느낌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얘를 3개를 해봅시다. 개념은 아까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가로 하나 더 생겨서 조금 더 항의 개수가 많아져서 귀찮을 뿐이에요. 자, 합니다. 기준을 뭘로 잡냐면 x를 잡아요. x가 다 똑같으니까. 그럼 x를 기준에 본다면 x가 가장 많은 게 몇 개예요? x를 가장 많이 곱할 수 있는 거는 x를 몇 번? 3번이에요. x 세제곱. 좋아요. 그 다음은 x를 차수로 본다면 x는 그 다음 차수가 몇 차죠? 2차. 그렇죠? x 2번. 그럼 x 2번 뽑았다고 쳐. 그럼 나머지 한 번은 xp에서 abc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cx제곱, bx제곱, ax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동량 처리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x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2차 나왔으니까 다음은 1차죠. x를 한 번 뽑는 겁니다. 그럼 x를 한 번 뽑고 나머지 2번은 x를 피해서 얘네를 뽑아야 된다죠. 이런 식으로. 그럼 AB 3개의 알파벳 중에 3개 중에 하나 빼고 2개씩 묶은 거에다가 x만 붙이면 되죠. 그럼 ABX, BCX, CAX 이렇게 되겠네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선생님 AC 아니에요? 왜 CA로 쓰죠? 보통은 이게 다항식 정리할 때 A라는 문자와 B를 곱하면 AB 순을 쓰고 B와 C를 곱하면 BC 순을 쓰고 C와 A를 곱할 때는 AC도 나쁘진 않지만 CA를 쓰기도 해요.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끔 책 볼 때 뭐 CA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CA 이렇게 나오면 알파벳 순이면 ABC인데 왜 이걸 거꾸로 써놨지? 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다항식 쓸 때 서로 곱의 관계 ABC 3개 문자를 서로 곱할 때는 AB, BC, CA 이렇게 차 바퀴처럼 돌린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이긴 합니다. 여기는 X라고 쓰고요. 마지막은 이제 가로마다 X 없이 모조리 상수만 A, B, C 이렇게 별하면 되겠죠.
이건 외운다 생각보다는 그냥 이해를 x를 나와 있는 것 중에 x를 기준해서 x 가장 많을 때 x 두 개일 때 x 하나일 때 x 없을 때 그럼 그들 앞에 계속 어떻게 되겠지? 그런 관계를 잘 따지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항 정리할 때 고등학교 2학년생이 배우는 이항 정리할 때도 이런 계산법이 적용이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6번은 1번에 대한 변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1번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은 이걸 계산할 때 잘 보세요. 쓰기는 이렇게 썼었죠. 우리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썼는데 어차피 덧셈이니까 알파벳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그 배열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근데 해석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항이 두 개 나와 있어요. 그게 뭐든 간에 항이 두 개 나와 있어요. 그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하시오 그러면 규칙상 나와 있는 항들은 모조리 다 제곱합니다. 나와 있는 항이라고 해봐야 네모하고 세모밖에 없으니까 나와 있는 항들은 모조리 제곱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나와 있는 항들 중에 두 개를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두 개를 엮어서 곱한다라는 뜻이죠. 됐나요? 됐죠? 근데 만약 얘가 이런 규칙이었는데 이게 항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네? 그럼 무슨 규칙이에요? 그러면 규칙은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제곱이니까 나와 있는 항을 모조리 다 제곱한다면 C까지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나와 있는 항 중에서 두 개를 짝지어 곱하는 거다 보니까 2배 한 다음에 나와 있는 세 개 중에 두 개 짝지어 곱하는 경우 A, B. 근데 두 개 짝지는 게 A, B만 있지는 않거든요. B, C, C, A 이렇게 만들어져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없어요. 곱셈 공식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은 다 분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총 9번 분배하는 거예요. 총 9번 분배했더니 나온 결과를 써봤더니 규칙이 그렇더라는 것뿐이에요. 좀 더 계산 규칙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곱셈 공식. 하지만 개념은 별거 없다. 그냥 분배한 것 중에 나름 규칙을 찾은 것뿐이다 라는 것뿐이에요. 아셨죠? 얘는 항을 A, B, C가 아닌 네모, 세모 별로 본다면 이거의 제곱은 네모 제곱, 세모 제곱, 별의 제곱 플러스 2 네모 세모 플러스 2 네모 별 플러스 2 별 네모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게 6번 공식이고 자 이제 7번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7번에 나와 있는 공식이 매우 앞으로 여러분이 자주 써야 될 공식인데 보세요. 혹시 좀 전에 이거 계산하는 규칙 기억나요? 이거 계산하는데 규칙이 뭐였냐면 기준을 x로 덕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문자를 기준 잡는 거죠. x를 기준으로 해보자. 그럼 3개 곱한 게 가장 많이 곱해줬고 그 다음은 2개 곱한 거는 x 2개 나머지 하나니까 이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제곱 그 다음 x 하나 나머지 2개니까 a, b, b, c, c, a x 마지막은 a, x 없는 이렇게 이 계산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은 a 플러스 b를 3번 곱하는 겁니다. 기준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a를 기준 잡아봅시다. a를 기준 잡는다면 괄호마다 a를 가장 많이 뽑을 수 있는 경우는 3번이겠죠. 그럼 a 세제곱이 나와요. 그 다음은 a가 2번 나오겠지. a가 2번 나머지 하나는 b. 근데 a가 2번 b 한 번인데 b를 뽑는 가로가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럼 항의 모양은 a 2번 b 한 번이니까 a 제곱 b인데 그게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지 않나요? 그렇잖아. b를 뽑는 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러면 a 제곱 b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3번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 a를 기준으로 본다면 a가 한 번, 나머지 b는 2번이죠. 그럼 이번엔 a를 뽑는 가로가 한 번밖에 없어야 되니까 여기서 a를 뽑거나 아니면 여기서 a를 뽑거나 여기서 a를 뽑거나 얘도 3번이에요. 마지막은 a 없이 b만 뽑을 수 있는 케이스는 한 번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a 플러스 b의 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뽑아내는 이 1, 3, 3, 1의 규칙은 경우의 수입니다. 가로에서 a를 뽑는 횟수에 대한 경우의 수. a를 3번 뽑는 경우는 한 번밖에 없다.
A를 2번, B를 한 번 뽑는 케이스는 3번 존재하며 A 한 번, B 2번 뽑는 케이스도 3번 존재하고 B를 3번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경우의 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우시는 거죠. 그런 이제 규칙을 알았으니까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세제곱 한식은 앞에 있는 항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2번, 뒤 거 1번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1번, 뒤 거 2번 끝에 거 3번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로 가면 여기는 항의 배열 자체가 달라지지 않죠. 다만 이제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부호가 다른데 항의 배열은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얘는 변함이 없는데 부호가 B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라 B가 있는 항이 홀수 개이면 마이너스가 붙겠죠. 근데 A 세제곱은 B가 없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얘는 B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고 얘는 B가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얘는 B가 홀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배열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형태로 된다. 아셨죠? 이거 매우 중요한 공식이니까 정말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앞으로 좀 이따 또 곱셈을 변형할 때 또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8번도 지금은 분배하잖아요? 반대로 좀 이따가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얘네를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도 인수분해할 때 많이 쓰이니까. 근데 공식은 별거 없어요. 두 개 항을 더하고 앞에 있는 항을 제곱하고 두 개 항을 곱하면 AB인데 거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AB. 끝에 있는 항을 제곱. 얘를 분배하면 답이 좀 간단하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는 A 빼기 B예요.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AB. 부호 반대. 플러스 AB.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이 제곱하면 앞에 A, 뒤에 B, 가운데 빼기죠? 그 위에 3차가 붙는 이런 꼴로 곱셈 공식이 만들어져요. 이유는 별거 없어요. 분배하면 이렇게 하면 A 세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제곱비를 이렇게 하면 플러스 A 제곱비가 서로 지워집니다. 이렇게 곱한 AB 제곱을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AB 제곱이 서로 지워져요. 이렇게 분배하면 이렇게만 남아요. 그건 그냥 그 규칙에 맞춰 답을 쓴 거고 뭐 말한 대로 개념은 대단한 게 없이 분배하다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된 것을 우리는 결과만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9번하고 10번에 나와 있는 곱셈 공식이 참 그래요. 9번과 10번 공식이 10번은 잘 쓰이질 않아요. 어쩌다 한번 나와. 그러니까 잘 틀리겠지. 왜일까? 다른 공식은 자주 나오거든요. 싫어도 자꾸 연습이 돼요. 근데 10번 공식은 잘 안 나와. 근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 그러면 준비가 안 되는 상태고 공식이 너무 자주 쓰이지 않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여러분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9단 외우는 거랑 비슷하죠.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되면 막 6단, 7단까지 잘해. 근데 9단 갑자기 물어보면 9단은 생각보다 연습이 잘 안 돼 있거든. 그런 느낌이 가장 툭 튀어나오면 순주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9단 다 외웠어? 못 외웠어? 못 외웠잖아. 그치? 응. 너 9구단 몇 학년 때였어요? 나 완벽하게 9구단 마스터했다. 그게 몇 학년이에요? 근데 그래도 왜 나오긴 하는데 애들이 완벽하게 딱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 못하는 때가 있잖아. 너 9단 언제 다 외웠어요? 저 2학년 겨울방학 때 다 했어? 3학년 때 갑자기 98 그러면 순간 잠깐 생각했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딴 것들 뭐 4단 갑자기 43 그러면 금방 12 이렇게 하는데 98 그러면 이런 거 비슷해요. 10번 공식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자주 안 쓰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면 좀 친구들이 당황하는. 그래서 연습량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잘 안 나오니까 한 번씩 잊어버릴 만하면 봐줘야 되는 거. 9번 공식은 가장 길고 가장 얘가 복잡하며 차수도 10번을 제외한 얘가 가장 높아요. 근데 딴 것들 잘 보면 항이 3개짜리 있거든? 근데 항이 3개인데 기껏해야 제곱이야. 그치? 항이 3개인데 기껏해야 제곱이에요. 그리고 3개 항을 제곱한 식은 존재하지만 그리고 2개 항을 세제곱한 식도 존재해요. 자, 다시. 3개 항을 제곱한 식이 있어. 2개 항을 세제곱한 식도 있어. 근데 3개 항을 세제곱한 식은 이 9번이 하나 유일합니다. 딴 거 어딜 봐도
항 3개를 세제곱한 식은 유일한 거예요. 9번이 유일해요. 오히려 눈치가 빠른 애들은 금방 눈치채요. 아, 이거 9번 공식이구나. 항이 3개나 세제곱돼 있네. 아, 이건 9번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9번 공식은 3개 항을 더해요. 그리고 걔네를 제곱합니다. 그리고 걔네들끼리 서로 곱한 값을 빼내요. AB, 2AB가 아니고 그냥 AB. 빼기 BC, 빼기 CA. 이렇게 곱하게 되면 그 결과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셨어요? 별거 없어요. 분배하다 보니까 예만 애들만 남는 것 뿐이에요. 자주 쓰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아 저렇구나 하지만 자주 기억해서 보셔서 이제 공식으로 익히셔야 되는데 여기서 9번 옆에다 자리 있죠? 여기다 써놓으세요. 9번 옆에 자리에다가 당구장 표시 하시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가 누구랑 같냐면 2분의 1 중괄호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거 책에다 써놓으세요. 이 책이 없기 때문에. 네? 미안합니다. 어차피 내용은 이랬죠. 여기 지금 중간에 누가 끊어졌는데 여기는 이 2분의 1 중괄호를 여기다 갖다 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갖다 껴요. 그래서 2분의 1 앞으로 당겼으면 이러한 식이 나타나죠. 근데 이거를 이 곱셈 공식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이 삼각형이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삼각형이 있대. 근데 그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그냥 ABC로 잡아놨어요. 이렇게 세변을 ABC로 잡았더니 이 식이 성립해. 이럴 때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무슨 삼각형일까요?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걸. 그치? 근데 보면 아까 말한 가만히 있어봐. 세 개의 변을 가지고 세 개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리가 곱셈 공식 할 때 배웠던 모양인 것 같은데 세 개항을 세제곱하는 식은 9번 공식밖에 없나? 그렇잖아. 9번 공식밖에 없는데. 그 9번을 봤어요. 이거였어. 근데 보니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여기 있는 이 우변에 있었던 마이너스 3AC가 이렇게 좌변 넘어간 모양인데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이쪽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쪽이 0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0이 됐어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관계가 성립할 테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괄호 두 개가 0 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그럼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인데 삼각형 세변 길이인 ABC를 모조리 다 더해서 0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다 양수니까. 그럼 결론은 얘가 0이 된다는 뜻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 되는데 얘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 있었잖아요. 위에. 얘는 2분의 1 중괄호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 제곱의 합과 같더라. 이게 0이 되네. 근데 실수의 특징상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이 0 되려면 얘 0 돼야 되고 미안해요. 기침 때문에. 어쨌든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2분의 1은 0이 아니잖아요. 그럼 뒤에는 중괄호가 0이 돼야 되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될 수 있는 방식은 이거 다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0의 제곱은 0, 0의 제곱은 0, 0의 제곱은 0. 0 다 더하면 0. 이거 말고는 없죠. 이 셋 중에 누구 하나라도 0이 안 되면 그때는 이게 0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A 빼기 B가 0 되려면 AB 같아야 되고 B 빼기 C가 0 되려면 BC 같아야 되고 C 빼기 A가 0 되려면 CA 같아야 되고 결론은 ABC 모두 같네요. 정삼각형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이 배우는 곱셈 공식들이 어떤 도형 문제에 많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아까 배웠던 공식 중에 6번이 있죠?
저 6번도 이런 쪽으로 변형이 돼요.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ABC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왜 삼각형? 직육면체의 세변 길이를 ABC라 하자. 가로, 세로, 높이. 근데 모서리의 총합을 구하라면 4A 더하기 B 더하기 C. 괜찮아요? 건널비의 합을 구하라면 일반적으로 직육면체는 건널비가 총 3종류죠. 위아래 같은 종류, 좌우 같은 종류, 앞뒤 같은 종류. 맞니? 밑에 있는 넓이는 AB. 그죠? 가로 A, 세로 B니까. 근데 AB가 위아래 2개, EAB. EBC, ECA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써 있는 식들이 여기 일부가 다 있어요. 얘는 모서리 합과 관련된 모양이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이 자체가 건널비죠. 얘는 모서리의 합과 관련된 부분이고 얘는 이 자체가 건널비의 총합을 말하며 그럼 남은 건 이거 하나인데 이건 뭘까요? 이 길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 쓸 수 있죠? 저 길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어볼까요? 이 그림을 그려보면 실제는 이렇게 보이지만 원래는 이거죠.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이변 길이 구하는 이거. 이변 길이는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렇게 써지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럼 이번에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이으면 여기가 나오죠. 얘도 직각삼각형이에요. 근데 이변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얘는 C고. 그럼 다시 이 길이는 이거 제곱 둘을 더해서 이거 제곱과 같고 따라서 이변 길이를 구하려면 이 둘의 제곱의 합에다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럼 루트 씌우고 얘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져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이렇게. 이게 뭐냐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에요.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구하시면 공식이 저거예요. 가로제곱 더하기 세로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나오는데 그게 루트만 없을 뿐이지 얘랑 관련된 식이 여기 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만약 문제 자체가 만약 이 세 조건이 주어진다면 자, 문제가 만약 이 세 조건이 주어진다면 세 조건 중에 두 조건이 주어진다면 나머지 한 조건은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아마 뒤에 당연히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런 거에 관련된 연습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있네요. 37번 문제. 조금 건너가서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상자 있고 건널비가 90, 모서리의 총합이 48일 때 대각선 길이를 구하죠. 그러니까 가로를 A, 세로를 B, 높이를 C라고 잡는다면 건널비가 90, 이거 1번이라고 하고 1번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 얘가 90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이걸 2번으로 둔다면 2번은 4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48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1번, 2번 가지고 대각선 길이를 구하시오. 3번. 대각선 길이는 아까 잠깐 했었죠?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얘네 셋이 동시에 나오는 공식이 있더라는 거죠.
이 공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 공식이 있더라.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요. 세변 길이 합 12의 제곱 144는 얘는 아직 잘 모르겠고 이 자체 잠깐만 여기 수업 중이야 잠깐만 지하야. 자, 이렇게 되고 요 위치가 얼마예요? 90이죠? 이렇게 넘깁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144 빼기 90이니까 얼마예요? 54? 됐지? 그럼 대각선 길이는 여기다 루트 씌워야 되잖아요? 루트 54. 루트 54는 이게 제곱수를 끼고 있잖아요? 54를 소인수 보내보세요. 27, 3, 9.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3 루트 6이네요. 3 루트 6.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를 구하시오. 3 루트 6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런 데 적용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아까 잠깐 이 10번 공식만 하고는 마무리할게요. 10번 공식도 별게 없고 그냥 외워야 되는 거라 10번 공식도 이거예요. 규칙은 근데 이겁니다. 어떤 항의 제곱 플러스 어떤 항과 다른 항의 곱 플러스 그 다른 항의 제곱 여기에다가 어떤 항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항과 그 다른 항의 곱 플러스 다른 항의 제곱 요 모양이 비슷하죠. 여기 부호는 서로 달라요. 이거를 곱셈 공식에서 분배하면 딱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모의 4제곱 플러스 네모 제곱 세모 제곱 플러스 세모의 4제곱 딱 이런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형상화된 내용을 기억하는 게 낫습니다. 모양은 좀 바뀔 테니까. 10번 공식 말씀드렸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보시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뒤에는 이 연습 문제와 곱셈공식 변형은 아직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정도? 오늘은 12페이지까지 있는 문제들을 일단 저쪽으로 저 자리를 이동하셔서 여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곱셈 공식을 할 수 있는 오늘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남은 거는 또 다음에 할 테니까